네, 이번 시간에는 HTML 자바스크립트 앱을 통해서 그 REST API 네트워크에 있는 웹페이지를 불러와 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개발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XML HTTP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AJAX 형태로 해서 호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Win.js의 XHR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쉽다면 쉬울 수 있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Win.js에 보면 XH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ML HTTP 리퀘스트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랩핑을 한 거고요. 어싱크 콜로 해서 done이라든지 then이라든지 이런 프로미스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콜을 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HR 함수 같은 경우 뒤에 옵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옵션에 보면은 URL 같이 필수 항목들도 있고, 그리고 타입이나 유저, 패스워드, 리스폰스 타임 여러 가지 것들 설정을 해가지고 특정 콜을, AJAX 콜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Win.js의 XHR 콜 해서 오브젝트를 전달해주죠. 뒤에 지금 큰 가로가 하나 빠졌는데요. URL을 microsoft.com이라는 웹페이지로 해서 설정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done 해서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콜이 끝났을 때 데이터 리퀘스트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부분, 에러가 났을 때 아니면 진행 중에 다운로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각의 핸들러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XHR로 가져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제 JSON이든 XML 형태로든 오게 되면 그걸 파싱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JSON 형태의 포맷이 처리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JSON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샘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따가 샘플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겠지만, 트위터의 서치 API를 이용을 해서 트위터 API라는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받으면 JSON 형태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완료가 되면 이 XHR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받는 거죠. 이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결과를 JSON 클래스가 있어요. JSON.parse하고 JSON.string 파일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스태틱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XHR 오브젝트의 response 텍스트가 결과값을 텍스트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걸 XML로 해서 파싱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JSON의 parse 메소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JSON을 한번 파싱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P라는 변수에다가 넣는 거고요. 그럼 이 P라는 변수는 이 파싱이 되어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result, length 이런 식으로 해서 이 JSON의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결과는 보통 이제 전체 오브젝트가 있고, 그 밑에 result라는 서브 오브젝트가 있고, result 밑에 하나하나 아이템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result의 length 값을 보고 그 랭스를 랭스만큼 반복을 하면서 텍스트 화면에 있는 DV 태그에다가 리절트의 텍스트를 뿌려주는, 리절트의 아이템에 각각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뿌려주는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파싱하고 뿌려주는 것에 대한 데모입니다. 그래서 쉽게 JSON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JSON이 아니라 XML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폰스 XML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받아오게 되면은 그 결과물들을 그냥 위에서는 DV 태그의 inner HTML에다 그냥 뿌렸지만, 이거를 리스트뷰라든지 다른 UI 컨트롤들에다가 보여주고 싶으면 데이터 바인딩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을 해서 Win.js의 바인딩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 결과물 아이템들 하나씩 추가를 해서 바인딩 리스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네임스페이스 리절트 데이터라는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로 그냥 이름 정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 리스트를 프로퍼티 해가지고 그 네임스페이스 하나 정해 준 다음에 다른 페이지, 결과물을 뿌려주는 제가 리절트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페이지로 내비게이트를 시켜서 그 페이지에서 리절트 데이터 밑에 있는 트위터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인데요. 밑에 이제 보시면 리절트 뷰라고 해서 데이터 뷰 컨트롤 min.js UI의 리스트 뷰 컨트롤을 밑에 하나 생성을 했고요. 옵션에 보면은 데이터 소스를 방금 생성한 리절트 데이터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트위터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 요걸 지정을 해서 이 리스트 뷰의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을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 그러니까 실제 그려지는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를 그 위에 있는 아이템 템플릿 아이디로 세팅한 데이터 윈 컨트롤의 데이터 템플릿, 바인딩 템플릿을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은 예를 들면은 from user, 프로파일 이미지 URL, from user 이거는 이 트위터 리스트에 하나하나의 이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서브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바인딩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구현을 하는 데모를 간단히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내비게이션 앱을 하나 생성을 해서 계속 구현을 해볼 거고요. 트위터 API라고 해서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내비게이션 앱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내비게이션 앱은 페이지가 있어서 디폴트 페이지에서 각각의 페이지들을 전환하면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의 홈 페이지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보시면 홈페이지에 컨텐트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dv 태그로 하나 바꿔주고요. id 값을 줘서 xhr result라고 해서 이 결과를 뿌려줄 수 있는 dv 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와서요. 홈에서 이제 그 xhr 이용을 해서 콜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 해서 일단 xhr div 아까 만들었던 그 div 태그를 get element by id로 해서 xhr result였던가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n.js를 통해서 콜을 해야 되겠죠. win.js xhr 그 다음 오브젝트 옵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URL은 필수로 그래서 http microsoft.com 그냥 페이지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microsoft.com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불러오는 거고요. 자, 결과가 나오면 펑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방금 만든 그 레퍼런스에다가 inner HTML 속성에다가 이제 내용을 다운로디드라고 해서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아무것도 없다가 이 로딩이 끝나면은 다운로디드라고 바뀌겠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임의로 로딩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로딩이라고 되어 있다가 로딩이 끝나면 다운로디드라고 바뀌게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딩이라고 되어 있다가 바로 다운로디드로 바뀌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http microsoft.com의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가 오면 다운로디드라고 해서 바꿔주는 거죠. 예, 이건 간단하게 이제 그 http 리퀘스트를 날려서 그 URL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그 샘플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그 트위터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API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 트위터의 서치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서치에서 어떤 그 키워드를 넣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위터 API 제가 이제 트위터 아이디가 gol뱅이 HRG인데요. HRG로 검색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 HR 검색 결과로 해가지고 화면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트윗을 보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트윗 페이지에 대한 이 URL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이 트윗 API가 됩니다. 트위터에 대한 그 API는 뭐 개발자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started with API가 있고, search API에 대한 설정이 어디 있겠죠? search API. 그래서 보시면 쭉 이제 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방금 보신 그 서치 페이지에서 그 하나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URL을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신에 이걸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붙여넣기 해서 search.twitter.com search.json q 물음표하고 q 이 쿼리를 날리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골뱅이 hrg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게 특수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뭐 이스케이프를 해줘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거에 있죠. %40에 hrg 이거를 그냥 임시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rg에 대한 그 골뱅이 hrg에 대한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제대로 불러오는지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화면에다가 뿌려줘야 되겠죠. 제가 아까 제이슨을 사용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이슨 파스 명령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파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XHR 리퀘스트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리스판스 텍스트로 가져오고요. 이걸 파싱을 해서 P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P에 어떤 형태로 결과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트위터 리절트에 보면 여기는 결과 서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서치 API 다큐멘트를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오브젝트 제이슨 오브젝트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 쭉 이 검색 내용에 대한 그 헤더 영역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리절트 변수 밑에 배열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배열 밑에 오브젝트 형태로 트윗 정보 하나에 대한 검색 결과 하나에 대한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 검색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다시 또 하나가 또 있고,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파싱을 하면은 이 전체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리절트로 점해서 리절트를 체크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배열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배열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배열의 이제 그 실제 트위터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 밑에 그 텍스트가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고, 그 밑에 검색 그 트위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속성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P의 리절트의 랭스 전체 트윗 개수 검색된 결과에 따라서 이 배열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배열이 아니고 포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운로디드 대신에 P의 리절트의 i, 그러니까 몇 번째 있는 아이템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이슨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한 줄 띄워주는 BR 태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텍스트 속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포문에서 아주 초보적인 실수했는데요. i 값이 length보다 작은 경우에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쭉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키워드를 뭐 트위터 API라고 잠깐 바꿔봤는데요. HRG라고 해서 다시 해보면요. 이렇게 HRG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색 결과가 별로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트위터 검색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다 뿌려주는 부분까지 제이슨으로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했더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키워드를 바꾸려면은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리스트 뷰를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볼 거는 트위터에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뭐 이 리절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일단 두고요. 여기 밑에다가 인풋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인풋 타입의 텍스트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서치 쿼리겠죠? 서치 큐 좀 이상한가요? 뭐 쿼리라고 하겠습니다. 쿼리 텍스트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해서 검색 버튼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서치 버튼, 이렇게 해서 간단한 검색 버튼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검색을 때리게 되면 검색 버튼 눌렀을 때 이 텍스트, 쿼리 텍스트 전달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WinJS XHR을 실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밑에 펑션 서치 텍스트라고 해서 함수 실행하는 부분 밑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건 그냥 이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쿼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 플러스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id가 쿼리 텍스트였죠. 쿼리 텍스트의 값을 밸류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치 텍스트를 했을 때 이 쿼리 텍스트에 있는 밸류를 가져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입력하는 내용이 특수문자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end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URL 인코드 URI 컴포넌트로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스트링이 특수문자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코딩 해가지고 URI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코딩을 한번 해가지고 전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get element에서 서치 버튼 add event listener 하고 클릭했을 때 펑션 해서 펑션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서치 텍스트로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서치 버튼을 해서 텍스트 검색하는 것까지 하고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밑으로 추가가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초기화를 해줘서 검색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검색해 볼까요? 헬로우라고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누르면 에러가 났네요. 여기서 지금 XHR DV 태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이걸 복사해서 바로 위에다가 서치 텍스트 앞쪽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했고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헬로. 그럼 헬로가 들어간 트위터들의 리스트를 쭉 나왔고요. 하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헬로 더 들어가죠. 하이라고 누르면 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는 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검색만 하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페이지를 전환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그리드 형태로 해서 예쁘게 보여주도록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다가 add new folder 해서 result라는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 해서 new item, 그 result 폴더 밑에다가 new item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토어에서 페이지 컨트롤,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컨트롤 만들어 줄 거고요. result라고 해서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를 해주면 CSS, HTML,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홈 쪽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는 이 이너 텍스트, 이너 HTML에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리스트, 그 바인딩 리스트에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 리스트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서 뿌려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를 한번 뿌려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p 밑에다가 바 리스트 new win.js의 바인딩 리스트 해서 바인딩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리스트에 푸시 해서요. p의 리절트에 i,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푸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win.js의 네임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다른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result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어주고요. 오브젝트를 트위터 리스트 해서 위에서 만든 리스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in.js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트를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소문자로 들어갔는데요. 내비게이트, 이제 페이지를 전환할 거니까요. 페이지 밑에 리절트 밑에 result.html 페이지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result 데이터라는 그 네임스페이스 하나 저장을 해서 리스트를 전달을 거기다 해주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result 페이지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esult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작업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hello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예, 이렇게 리절트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럼 리절트 페이지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리스트 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리스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 리절트 페이지에서 p 태그 대신에 리절트 뷰를 넣을 거고요. dv 태그 하나 추가하시고 여기에다가 리절트 뷰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 데이터 윈 컨트롤에 리스트 뷰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옵션에다가 바인딩을 해야 되는 아이템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리절트 데이터 점 트위터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템 템플릿에 select 아이템 템플릿은 아직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 이게 가로 안 닫혀졌죠. 이렇게 다운표까지 닫아서 확실히 데이터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까지 지정을 했고요. 앞에다가 이제 아이템 템플릿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템플릿도 템플릿 하고요. 데이터 윈 컨트롤에 바인딩 템플릿 하고, 자, 내용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dv 태그 클래스를 아이템이라고 주고요. dv에 이 밑에 이제 실제 그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해서 이미지의 그
저기 트위터 아이디 그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필 이미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보면은 프로필 이미지 URL이라는 그 이름 밑에 이미지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바인딩을 해서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 하나 더 넣어서 그 컨텐츠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h4 해서 데이터 in bind inner 텍스트에 여기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 계정에 대한 아이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in bind inner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 그 트윗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리스트 뷰 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템플릿 사용해 가지고 뿌려주고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hello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하기 누르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리스트 뷰 형태로 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지금 리스트 뷰에 CSS 스타일이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쁘게 안 나오고 뭐 화면 왼쪽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CSS 파일을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절트의 P 아까 제가 제거를 했는데 P의 그 왼쪽 여백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홈 CSS를 참고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홈페이지 대신에 섹션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에 대한 그 스타일을 정해줘야 되겠죠. 리절트 뷰죠. 리절트 뷰에 대한 스타일을 하이트 100% 미드 값도 100% 이렇게 해서 화면을 꽉 차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리절트 뷰에 아이템 각각의 아이템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의 사이즈도 뭐 한 300픽셀에 하이트는 40픽셀 정도로 해서 가로로 긴 사각형에다가 아이템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컨텐츠 영역의 사이즈도 여기서 이제 컨텐츠가 그 이미지 오른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 속성을 줘서 그 라이트 정렬로 해서 그 이미지 오른쪽으로 붙도록 하고 위드 값은 200픽셀 뭐 마진 라이트 값을 줘서 30 정도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의 오른쪽에 이제 200 정도 그 아이디하고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헬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와 그 아이디 그리고 텍스트까지 이렇게 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 트위터 API를 이용을 해서 XHR 콜을 하고 그 결과를 JSON으로 처리해서 그 리스트 뷰에 뿌리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웹에 있는 리소스들을 호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그 작업 방식들을 잘 이해하셔서 애플리케이션